자, 앞에서 이제 렛치하고 플립플롭의 그 차이를 갖다가 용어의 범주의 차이, 렛치가 플립플롭에 포함되는 용어 또는 이제 플립플롭이 렛치에 포함되는 용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렛치하고 플립플롭을 구별하는 것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언제 바뀌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렛치는 아웃풋이 바뀌는 것은 인풋이 바뀌면 바로 그 인풋에 해당하는 아웃풋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플립플롭은 인풋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즉 인풋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아웃풋이 바뀌는 게 아니고 클럭이 별도로 있어요. 클럭이. 요 플립플롭을 동작시키는 클럭이 있습니다. 동기식 순차율이기 때문에 그 동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밍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클럭이 있어요. 그 클럭이 엣지가 있습니다. 이 엣지에서만 출력이 바뀌는 그러한 렛치가 바로 플립플롭이에요. 그러니까는 렛치는 플립플롭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자, 만약에 클럭이 입력값이 아니고 클럭이 동기를 맞추기 위한 별도의 클럭이 있는데 그 클럭이 위로 올라갈 때 요거 갖다가 상승 모서리라고 합니다. 상승 모서리. 파리티브 엣지라고 했죠. 상승 모서리가 있을 때 요 순간에 특정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 갖다가 파리티브 엣지 리스폰스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또는 파리티브 엣지 트리거링이란 말도 하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클럭이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요걸 갖다가 하향 모서리 또는 네거티브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바뀔 때 그러한 동작을 하는 플립플롭을 우리는 네거티브 엣지에 동작하는 플립플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클럭 펄스가 있을 때 그 클럭 펄스의 모서리에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동기식 순차 회로를 플립플롭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클럭이 아예 없다.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바로 아웃풋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건 렛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D 렛치나 SR 렛치나 아니면 이제 요 이네블이 없는 SR 렛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클럭이라고 하는 그런 입력이 없죠. 예, 클럭 값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 다룰 플립플롭에서는 바로 이 클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클럭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리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플립플롭 또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클럭 펄스 트리거링 동작의 예를 한번 D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 플립플롭은 앞서 봤던 D 렛치, 요 D 렛치입니다. 이네블이 있는 D 렛치죠. 요 D 렛치를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D 입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D 입력은 앞에 D 렛치에 출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이블이 각각 하나는 낫 게이트로 하나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클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요 트리거 엣지 요 엣지를 가지고 있는 요 신호가 바로 클럭 신호예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클럭의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클럭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신호가 이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네이블은 뭐라고 그랬어요? 0이면은 렛치가 디제이블 되는 거고 1이면은 이네이블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D 입력이 있다 했을 때 클럭이 만약에 뭐 상승 모서리에 동작하는 것이다. 그럼 클럭이 딱 뜨게 되면은 그 순간에 요 이네이블 신호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1이 되니까는 요 D 값에 해당하는 출력이 Y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Y 값은 다음 렛치에 D 입력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D 입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만은 이네이블 신호가 뭐예요? 클럭이 1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여기 0으로 바뀌죠. 여기 0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만약에 클럭이 딱 1이 됐다. 이렇게 1로 딱 올라갔다. 그럼 그때부터 이네이블 신호는 1이죠. 1입니다. 그런데 여기 낫 게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신호, D 값이 1등 D 값이 1이다. 그럼 Y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D 입력이 1로 들어가겠지만 그 D 값이 Q 값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네이블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 D 값이 요 값이 반영이 되죠? 이때입니다. 클럭이 1에서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요 이네이블 값은 0이 되겠죠. 여기 낫 게이트니까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요 1 값이 요 D 레시에 들어가서 Q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클럭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 D 값이 예를 들면 0에서 1로 바뀌었다. 만약 이전 Q 값이 0이었다 가정을 해보죠. 0이었다 가정해보면은 0에서 1로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그랬다가 클럭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이 D값, 0에서 1로 바뀌었던 D값이 Q에 반영돼 가지고 Q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입력이 이 이전에 들어갔었는데 이 타이밍에 동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향 모서리에서 동작하는, 즉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는 그러한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순차회로가 뭐라고 그랬죠? 플립플롭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부터 플립플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럭 펄스가 있어가지고 클럭 펄스의 어떤 모서리, 이 경우는 지금 하향 모서리입니다. 하향 모서리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회로가 플립플롭이다 라고 우리가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클럭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래치죠, 그냥. 그래서 이 케이스는 두 개의 래치를 사용해서 플립플롭 만든 것인데, 앞쪽이 마스터라고 그러고 뒤쪽이 슬레이브라고 그래요. 이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값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동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로부터 나온 출력을 가지고 입력을 동작한다. 이쪽이 슬레이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 안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모서리에서 요 레치가 동작하고, 그리고 하향 모서리에서 요 레치가 동작하는 건 보이겠지만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하향 모서리가 된 다음에야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엣지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플립플롭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플립플롭이라는 용어를 사실 우리가 발음하기 힘들어요. 플립플롭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꼬입니다. 원어로는 이제 플립플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약간 악센트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플립플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플립플롭, 네, 플립플롭 또는 급하면 그냥 FF라고 해도 돼요. 논리회로를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FF라고 해도 뭐 설마 이걸 뭐 패스트 포워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겠죠. 플립플롭을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레치하고 플립플롭은 용어로 서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레치에는 클럭을 사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플립플롭에서는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레치에 클럭 시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보면 이 D레치에 이네이블에 클럭 시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요거 자체, 요 사각형 자체는 레치인 겁니다.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낫 게이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하나의 묶음, 요 상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래서 이 플립플롭 안에는 2개의 레치와 1개의 게이트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레치하고 플립플롭의 차이점, 이 그림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엣지 트리거 동작을 하는 그런 D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SR 레치가 있죠. SR 레치가 있고, 그리고 그 SR 레치에 입력을 받는 그 D 입력 부분을 우리가 클럭 신호를 받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로 다 연결하면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내부가 어떻게 표현됐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호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네모 상자를 그리고 왼쪽은 입력, 오른쪽은 출력. 그래서 이 출력이 뭐라고 그랬죠? 이 출력이 Q고, 이게 낙Q라고 그랬습니다. 네.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Q고, 낙Q입니다. 그리고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데, 이네이블 신호는 뭐 안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면은 보통 아래쪽에다가 그립니다. 이네이블 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럭은 앞에서 보는 요 클럭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삼각형으로. 삐죽이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표시하고 클럭이라고 쓰거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써도 요 사각형 내에 삼각형의 삐죽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클럭 신호인 겁니다. 이 클럭 신호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포지티브 엣지, 즉 상향 모서리에 동작하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Q 값이 상향 모서 클럭의 상향 모서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링을 하는 그런 플립플롭이고, 만약에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럼 이것은 클럭이 네거티브 엣지일 때, 그때의 출력 Q가 바뀌는, 즉 플립플롭이 동작하는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어딘가 잘 봐야 돼요. 이 동그라미를 잘 보지 않으면은 상승 모서리냐 하강 모서리냐 헷갈려 가지고 타이밍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그라미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왠지 5장부터는 뭔가 주의할 게 많은 그런 느낌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5장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5장부터는 암기 과목이라고 외울 게 많다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들, 이런 이제 학습 기호들 이런 거 다 외워둬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것도 다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회로들도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요 정도의 그 기호는 다 외워두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플립플롭은 D 플립플롭 말고도 또 다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어요. JK 플립플롭은 세 가지의 동작을 하는 그러한 플립플롭입니다. JK는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J 입력이 있고 K 입력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클럭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Q, not Q입니다. 요 JK 플립플롭은 회로적으로 보면은 D 플립플롭 앞에 조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JK 플립플롭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동작의 기본은 셋 동작, 즉 Q가 1이 된 동작이에요. 리셋 동작, Q가 0이 된 동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3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죠. 세 번째 동작은 컴플리먼트가 있습니다. J하고 K가 둘 다 1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Q 값이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서로 바뀝니다. 컴플리먼트 동작이죠. 그리고 J하고 K가 둘 다 0이면은 Q 값은 안 바뀝니다. 뒤에서 테이블로 보겠지만 여기서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J하고 K가 있을 때 Q 값은 0, 0이면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예요. 0, 1이면은
리셋입니다. Q값은 0이에요. J가 1이고 K가 0이면은 셋입니다. Q값이 1이에요. 그리고 둘 다 1이면은 현재 Q의 Q값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00이면 그대로, 01이면 무조건 0, 10이면은 1, 11이면은 현재 Q값의 반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JK 플립플롭이에요. 이 JK 플립플롭의 동작 내용을 우리가 굳이 부을 수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D는 다음 순간에 들어가는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진리표를 사용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이 Q값과 이 D값의 관계는 바로 J not Q or not K, Q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이 회로입니다. 그렇죠. JK 플립플롭은 플립플롭 중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한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아마 D 플립플롭과 함께 여러분들이 플립플롭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아마 마주치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JK의 진리표, 동작 진리표 잘 외워둬야 됩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T 플립플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JK의 입력을 두 개를 묶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 JK 플립플롭인데 이걸 두 개 묶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JK 입력은 0, 0이거나 0, 0이거나 1, 1 둘밖에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묶어버렸으니까 T값이 0이면은 JK 값은 0, 0이고 T값이 1이면은 JK 값은 1, 1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JK 플립플롭의 특성을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 Q값이 그대로이거나 낫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JK 플립플롭 확장판이라 볼 수 있고, 이 JK 플립플롭의 그 회로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 D 플립플롭 사용해 가지고 이 T를 만든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T not Q or not TQ라고 하는 그러한 부을 수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위로 들어간 입력에 대한 부을 수식이 되는 겁니다.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T 입력이 있고 클럭이 있고, 이 클럭은 동그라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있으면은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T 플립플롭이고, 없으면은 파이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테이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테이블, 특성표라고 얘기합니다. 책에 특성표가 나와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JK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0이면은 다음 상태, J하고 K 값이 0이 들어갔을 때 현재 상태가 Q라고 그런다면은 다음 상태는 QT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 그대로다는 겁니다. 타이밍 T일 때 그 T 플러스 1, 그 다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상태란 클럭의 다음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럭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말하자면 지금이 T다. 그러면은 다음 상태의 타이밍은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T는
현재 상태, 지금 입력이 JK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태의 기존의 출력 상태, 그게 QT가 되는 것이고, JK가 이렇게 막판에 들어와서 QT 값에 바뀌어가지고 다음번 타이밍에 출력이 나올 때, 이게 뭐 상승 모습에 나오든 아니면 하향 모습에 나오든 간에 이 순간에 나오는 출력이 바로 Q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JK가 00이면은 이전 상태, T 플러스 1의 상태는 T의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01이면은 Q는 0입니다. 10이면은 1이에요. 11이면은 QT의 값의 반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JK 플립플롭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T가 0인 경우에는 그대로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1이면은 현재 상태의 반대값이 다음 상태 되는 거예요. D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그냥 D 값이 0이면은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 값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0이고, 입력이 1이면은 다음 상태는 역시 현재 상태 QT 값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Characteristics Table, 상태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도 계속해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플립플롭 회로를 보다 보면은 비동기 리셋을 가진 그런 플립플롭들이 있습니다. 기호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D 플립플롭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D 입력이 있고 클럭이 있고 Q 낙큐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또는 위쪽에 리셋이라 표시된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R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비동기 리셋이에요.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 리셋 값이 리셋 값이 1일 때, 여기 지금 0이라고 나와 있죠. 1일 때 표시하겠습니다. 1일 때 그때는 리셋이에요. 그래서 Q 값은 0으로 가고 무조건 클럭 값이 뭐 D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Q는 무조건 0으로 되고, 그리고 낮 Q는 1이 됩니다. 리셋 값이 0인 경우에만 클럭이 뭐 예를 들면 상승 모습에 동작하는, 이거 상승 모습에 동작하는 파이티브 엣지에 동작하는 놈이죠. 엣지가 있을 때 D 값에 따라 가지고 Q 값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리셋 값이 1이면은 뭐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Q 값은 0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상태를 리셋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리셋은 클럭이나 클럭에 따르는 입력 값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R 값이 1이면 1, 0이면 0이 되는 순간 그 해당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이면은 리셋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0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플립플롭을 우리가 비동기 리셋을 가진 그런 플립플롭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 리셋 신호는 회로 내에서 AND 게이트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N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1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NAND 게이트 출력은 무조건 딱 한 가지로 고정돼 버리는 것이죠. 회로를 그리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비동기 리셋이 있어도 이 리셋 표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품의 전자적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고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 플립플롭의 그림상에 R 표시된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 리셋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입력이라든가 클럭이라든가 출력 같은 경우에는 표시 안 한다고 뭐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요 Q의 반대인 not Q 요 부분은 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린 경우도 있는데 Q는 반드시 그립니다. 이거는 안 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낫Q는 안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낫Q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냥 낫Q가 표시 안 돼 있어도 무조건 있는 겁니다. 플립플롭이나 레치는 낫Q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TTL이나 ECL 그 칩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낫Q 단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낫Q 단자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전자회로 상의 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칩에 핀이 많아지면 골치 아프니까 핀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낫Q에 해당한 핀을 밖으로 안 빼는 것 뿐이지 회로상으로 낫Q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리셋도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TTL이나 ECL 같은 경우는요 리셋이 핀으로는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엔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그림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너무 헷갈리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이러한 회로를 담고 있는 칩의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됩니다. 모든 논리 회로나 전자 회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 시트예요. 해당하는 칩이나 회로를 갖고 있는 그런 전자 회로 칩, 그런 칩들의 자세한 설명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서 옛날에 다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글에서 해당 칩의 번호만 치면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그림에서 이러한 단자들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그 데이터 시트도 없다. 그럼 회로상으로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확인은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는 거는 이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낫큐라든가 리셋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기 바랍니다.